안녕하세요. 경스카 백승범입니다. 오늘은요 서브노트 5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상단을 보면 실험 설계의 종류라고 그래서 보라색 글씨로 막 뭐가 써 있고 아래 녹색으로 뭐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어느 파트에 속할까요? 라고 했을 때 실험 파트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사론, 시장조사론의 단계, 문조자 표시 분할이었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조사 설계, 두 번째 조사 설계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인과조사를 대표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험법이 있다. 왜?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바로 이제 실험조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험법. 그러면 실험법의 얘기가 딱 나왔을 때 뭐가 또 나오냐? 신뢰성과 타당성이 첫 번째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실험 설계.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여기에 따라오는 오차,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서브노트에 써 있는 것은 이 실험 설계 얘기를 할 거예요. 실험 설계라는 건 뭐냐면요. 저희들이 실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계량적으로 좀 나타내는 거죠. 알기 쉽게.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자, 어떤 거냐? 실험 집단을, 대상이 있죠, 대상. 내가 누군가를 실험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대상을 꽉 통제해가지고 실험을 할 거냐? 좀 유드리하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거의 관찰하는 식으로만 할 거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순수 실험 설계는요, 아주 통제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생 변수의 개입을 좀 막아주는 거. 자, 그리고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중간 정도. 그러면 비실험 설계 혹은 원시 실험 설계, 사전 실험 설계라고도 하는 요 놈은요, 아주 통제를 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거랑 뭐 헷갈리진 않겠지만 이런 게 있죠. 왜? 개방형 질문, 그 다음에 폐쇄형 질문, 이런 거 있죠. 한마디로 주관식, 객관식이죠. 그럼 요 중간 정도 되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카테고리가 가는 거예요. 최상이냐, 최하냐, 아니면 중간이냐. 자, 그래서 보면 원시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라고도 하고 사전 실험 설계라고도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원시 가로치고 이제 사전 실험 설계라고 써 있고 그 아래에 단일 집단 사후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단일 집단 사후 측정 하고서 여기 사실은 실험 설계라는 거 제가 페이지가 적어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측정 실험 설계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읽어볼게요. 단일 집단 사후 측정이라고만 써있죠. 그죠? 근데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자, 실험 설계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요, 실험 디자인이라고도 해요. 이게 교재마다 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실험 설계 쓰고 어떤 건 실험 디자인 씁니다. 그리고 어떤 건 진이라고 쓰고 어떤 건 순수라고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증나게 많아요. 학자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요걸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죠. 자, 그러면 그 아래에 녹색으로 뭐가 써 있어요? X, O가 써 있어요. 그죠? 그러면 느낌이 딱 오죠? 요거 첫 번째 거랑 이 아래 첫 번째 거랑 매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그림이랑 매칭이 되는 거고, 이 세 번째 거랑 마지막 세 번째 거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느낌 딱 오시죠? 자, 그럼 이 X랑 O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X는요, 자극이에요. 자극. O는 뭘까요? observation이라 그래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자, 자극이 뭐가 있을까요? 싸다구가 있지. 싸다구. 싸대기를 맞아요. 싸대기를 한번 때려볼게요. 제가 싸대기를 뻑 때렸어요. 그 다음에 관찰을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단일 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죠. 그죠? 그럼 그 아래 뭐가 써 있어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여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측정 실험 설계 두 번째 거 보이시죠? 이건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O1X O2가 돼 있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싸대기 한테 팍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얘는 한 대 맞고서 관찰을 한 거니까, 한 대 때리고 관찰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화를 내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거는 얘가 처음에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고 때린 다음에 관찰하니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후랑 사전 사후의 차이점이 요겁니다. 그럼 얘가 애초에 화가 나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싸대기 맞아서 더 화났어. 그럼 잘 구분이 안 되겠죠. 어차피 화난 놈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일집단 사후 측정 실험 설계는 그 전에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하지만 요거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어떤지 아니까 비교가 가능하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면 요게 더 돈이 많이 들겠죠. 위에 거보다는. 이거는 다른 말로 원샷 서베이, 원샷 스터디, 원샷 케이스 스터디 이렇게 얘기도 해요. 한 방에 한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는 요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설문지 조사라던가 아니면 매장 조사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마케팅 쪽에서는 제품 선호도 조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로열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이제. 자, 마지막으로 아래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EG가 있고요. CG가 있어요. EG는요, 익스페리먼탈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싸대기를 때리는 그룹. 보세요. 여기는 일단 그게 없으니까. 싸대기 때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다른 집단은 또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대 맞는 놈이고요. 얘는 안 맞는 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이라고 하고요. 얘는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EGC가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요. 순수 실험 설계는요. 특이한 사항이 R이 들어간다는 거. R이 들어가요. R이 뭘까요? 랜덤이죠. 랜덤. 그래서 무작위를 한다. 무작위 추출을 한다. 자, 나중에 표본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시겠지만 표본 프레임을 가지고 그 대상을 뽑아내잖아요. 그때 뭐죠? 무작위로 뽑아내는 게 바로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추출 방법이죠.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은 그러한 방법 없이 그냥 막 뽑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막 뽑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랜덤, 무작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랜덤은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사론에서 배울 랜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대표성을 상대방, 뽑는 사람의 대표성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어쨌거나 랜덤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랜덤이랑은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굳이 설명할 게 없겠죠. 다 이해가 되시죠? 싸대기 때리고 관찰한다. 그럼 보세요. 하나만 찝어볼까요? 자, 통제 집단 사전 측정 실험 설계. 두 번째, 순수 실험 설계예요. 보라색 글씨에. 그럼 첫 번째 그림 뭐라고 써 있어요? 좀 지우고 해야겠죠? 자, 지워서 볼게요. 두 번째 거. 통제 집단 사전 사후는 두 번째 거고 사후 이걸로 할게요. 사후. 그럼 보세요. R 써 있죠? 여기서 X 있고 O1, O2 있어요. 그럼 여기 당연히 EG가 들어가고 CG가 들어가겠죠? 그죠? 싸대기 맞는 그룹, 안 맞는 그룹. 그죠? 이해를 하셨죠? 벌써. 그래서 한 대 때리고 관찰한다. 얘는 그냥 관찰한다. 그럼 첫 번째 거 우리가 본 거랑 차이가 뭐예요? 정체적 집단 비교랑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랜덤이 들어가 있다. 랜덤이.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유사 실험 설계 이거는 두 개 섞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림으로 보면 이해를 하면 편해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 이제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단일 집단 시계열 실험 설계는 뭐냐? 계속 관찰을 해요. 하루 관찰하고 두 번째 관찰하고 세 번째 관찰하고 팍 때리고 관찰하고 그죠? 그림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동질적 시계열 실험 설계는 뭐냐? 그건 뭐냐면요. 관찰하고 때리고 하는 거죠. 그죠?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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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험 설계가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다 된 거죠. 실험 설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인과적 조사 실험 설계, 조사 설계의 유형 이렇게 가지고 합의법, 차이법, 생산 변량법, 임의어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 차이, 질량, 녹색으로 써 있죠. 그다음에 임의어법 이런 게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합의법, 공동 이렇게 써요. 우연성, 시간적인 요소를 찾기 힘들고 확정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차이법은 차이를 발견해서 조사 설계를 하는 건데
차이를 찾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그리고 경험적 자료에 의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생산병량법 있고 뭐 이거는 뭐 특징이 뭐 질적인 걸 양적인 걸로 초점을 바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되게 별도 쳐놨고 그랬는데 시험이 많이 안 나오고요. 그냥 전형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두꺼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서브노트에는 줄여서 써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쉽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지금 우리 3 보는 거니까요. 자, 그 아래 뭐 미래지향적 성격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실험과 실험지료 실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아랫부분에 있죠. 자, 이것도 들으면 느낌이 와요. 현지 실험, 실험, 실험. 말 이렇게 먹고 있냐? 현장이라고 그러죠. versus 실험실. 느낌 오죠. 그죠? 실험실은 타당성이 높고, 얘는 외적 타당성이 높고,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써있네요. 외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이 뭐라 그랬어요? 신뢰성 타당성 실험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타당성, 외적 타당성은 일반화의 적용 가능성.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써도 얼추 들어맞는 거. 내적 타당성은 뭐예요?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 조사했는가? 나 IQ 조사하려고 했는데 IQ 제대로 조사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신뢰성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뢰성이랑 외적 타당성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신뢰성은요,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같은 결과가 벌어지느냐. 외적 타당성은 다른 결과에서도 얼마나 비슷한 경우가 벌어지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지 실험과 실험실 실험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던가 특징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뭐 실험조사 이게 다 실험조사에 관련된 거예요. 실험조사. 그래서 실험조사의 장단점도 있죠. 장점과 단점. 거기 써있죠. 읽어볼게요. 장점, 변수 간 인과관계 파악. 단점, 대표성을 문제가 된다. 대표성이라는 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표본 추출을 했을 때 이 전체에서 표본 추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본 뽑아서 추출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거기 아래에 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라던가 외재적 요인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건 1차 시험에는 비교적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실험조사 하고 있죠. 실험조사. 실험 관련한 거. 자, 이거 인과죠. 인과에서 항상 나오는 게 신뢰성과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은요. 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네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요. 요거 가지고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자, 신뢰성과 타당성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항상 나와요. 자, 타당성 저해 요인. 타당성, 신뢰성 이렇게 있죠. 우리 앞으로 배울 거 항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겠죠. 그럼 이걸 뭐예요? 올려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있어요. 보시면요.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 측정법, 신뢰성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근거가 되는 방법, 근거가 되는 것. 타당성 측정하는 방법 뭐 있어요? 신뢰성 측정하는 방법 먼저 얘기할게요. 재검사법, 동형검사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방법.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하위 항목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타당성이 근거가 되는 법 혹은 측정법 뭐 같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러면 이제 기준 타당성, 예측 가능 타당성, 동시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구성 개념 타당성,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 이해 타당성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해동은 내구성이 좋은 스판이다 뭐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측정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상해주는 방안이 있고요. 요 다음에 따로 나오는 게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고요. 거기에 다시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타당성 저해 요인,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요. 외생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연적 사건, 성숙 효과, 시험 효과, 측정 도구의 변화, 통계적 회귀, 표본 선택의 편향, 실험 대상의 소멸, 이렇게 해서 우상식칙 통편소 7가지가 있고요. 요거 타당성을 올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제거. 타당성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양쪽을 맞게 균형화 시켜주는 거. 양쪽을 맞게 상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무작위화를 시키면요. 타당성도 괜찮아지고요. 신뢰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작위화. R 아까 전에 얘기했죠. R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라 표본 프레임을 갖고 어느 정도 틀과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뽑는 게 바로 무작위화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무작위화 R, 랜덤은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 대신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뭐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실험 설계랑 같이 딸려 나오는 게 바로 다 이제 인과 조사 그리고 실험법. 자, 여기 써시나? 여기서 써야겠네. 문조자 표 시분할 이렇게 해서 조사 설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료 수집 방법에도 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드릴게요. 다음에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